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학습 습관 바로잡기라는 것을 주제로 튜터링을 진행할 튜터 김수인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 학습 습관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잘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튜터링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따 뒤에서 자기소개할 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학생들을 만나고 멘토링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분 나이 또래 때의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저에게 하는 공부 관련된 질문들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저는 아직 꿈이 없는데 공부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스케줄러는 작성을 하는 건가요? 과목별로 공부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들었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PPT를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명 잘 듣고 여러분들만의 학습 습관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목별로 공부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줄러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 자기소개예요. 저는 인천에 있는 인천노년중학교와 인천광학예술영재학교를 졸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흔히 여러분들 아는 코딩, 컴퓨터 이런 거 관련된 거를 공부를 하는 전산학부에 재학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나 잘났어 이렇게 잘난 척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꿈이라는 걸 확고하게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영재학교도 입학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좀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영재학교랑 카이스트 이런 데를 입학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 공부 방법이나 학습 습관 같은 게 어느 정도 잘 잡혀 있고 좋은 공부 방법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어, 공부와 관련된 좋은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 학습 습관이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너네가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에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 학습 습관, 제 공부 방법이 어땠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과목별로 공부 방법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암기 과목, 비암기 과목, 예체능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어, 역사, 초등학생 친구들은 아직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기술과정 이런 과목이 이제 중학교 때 생기고요. 그 외에도 영어나 도덕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읽고 쓰고 말해라 이 공부 방법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비암기 과목인데, 비암기 과목에는 수학, 과학 같은 것들이 속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라 이런 얘기 여러분들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께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말이 진짜 결국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체능인데요. 예체능은 미술, 체육, 음악 같은 과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연습도 실전처럼 열심히 하려고 항상 노력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연습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되게,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연습을 하면 커버가 되는 과목이 또 미술, 체육,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습도 실전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도 막 최상위권은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효율을 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런 각각의 과목별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를 다니는 중에 계속 나한테 가장 제일 잘 맞는 그런 공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었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저의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제 공부 방법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아, 여기서 이런 공부 방법은 좋은 것 같아. 나도 좀 따라야겠다.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이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공부 방법과 학습 습관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공부 방법은 참고는 하되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을 찾으셔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의 암기 과목 공부 비결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읽기, 말하기, 쓰기. 이게 정말 진짜 제 공부 방법의 핵심 포인트들이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활용을 해서 공부를 했었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읽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책을 계속 여러 번 읽는 거예요. 모르겠는 내용이 나오면 계속 책을 읽어요. 역사 교과서를 계속 여러 번 읽고, 뭐, 도덕 교과서를 계속 여러 번 읽고, 영어 단어 썼던 거를 단어장을 계속 읽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읽는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나 하면 형광펜으로 특별하게 밑줄을 쳐놓거나 노트에 따로 메모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거나 노트에 메모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 책을 다시 읽을 때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그 포인트들을 빠르게 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읽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이해를 하기에 좋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어서 형광펜으로 밑줄 치면서 읽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역사 교과서를 읽을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사적인 사건에 형광펜을 쳐놓으면 나중에 그 부분이 내가 중요하게 읽었던 부분이구나,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구나, 이런 거를 빠르게 캐치를 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말하기예요.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외운 내용을 나만의 언어로 바꿔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역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나올 텐데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뭐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안 보고 뭐 허공벽이나 아니면 그냥 눈을 감고 계속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외우는 방법이 좋은 이유는 쓰면서 외우는 것보다 확실히 손도 덜 아프고 말을 하는 게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빠르고 편하게 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나만의 언어로 바꾸는 방법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쓰기인데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읽기 설명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라고 했는데 그 메모한 거를 바탕으로 계속 무한 반복 똑같은 내용을 쓰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메모를 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혹은 문제집에 있는 그 글들을 나만의 언어로 만들어서 나만의 책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까 나만의 언어가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언급을 했었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실제 역사책의 일부, 역사 교과서의 일부를 가져왔어요.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적혀 있는 부분이 역사의 의미겠죠. 왜냐면 볼드체에다가 빨간색으로 좀 붉은색 글씨로 이렇게 역사의 의미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적어도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무엇인지 그 뜻을 간단하게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실제로 있었던 일, 이런 거를 메모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볼드체로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역사의 의미를 알아내는 거 플러스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구분이 된다는 그 포인트까지 짚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쓴 다음에 사실로서의 역사가 무엇이고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무엇이고 이거를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개요식으로 적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가 상반되는 서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이 객관적이고 기록이 주관적이라는 이 포인트까지 서로 상반되는 이 개념의 포인트까지 집어낼 수 있는 게 이 페이지에서 알아내야 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메모한 거를 바탕으로 계속 무한 반복 쓰면서 외울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읽으면서 외울 수도 있고, 메모한 공책을 여러 번 보면서 외울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암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1번, 2번 이런 식으로 계열식으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거, 정리를 할 땐 책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암기 과목으로는 수학, 과학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수학이 비암기 과목이에요.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이게 결코 틀린 말이 아니고요. 이때 문제를 풀 때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시중에 파는 쉬운 개념 문제집, 그 다음에 유형 문제집,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심화 문제집까지 이 세 가지 쓰리 스텝을 다 밟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뭐 센수학 이런 문제집들이 보통 유형 문제집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A급 수학 이런 것들이 심화 문제집으로 저는 풀었던 것 같아요. 또 인터넷에 검색하면 좋은 정보들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문제집 많이 푸는 거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스케줄러 작성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시험 기간 혹은 개학 이런 중요 일정을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중요 일정을 기준으로 내 실력이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기본 문제집부터 풀어야 할지, 유형 문제집부터 풀어야 할지, 외울 양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요. 그 다음에 공부 계획을 데일리, 매일매일 하루 단위로 세워요. 마지막에는 오늘 내가 세웠던 그 하루 공부 목표치만큼을 달성을 했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실제 제가 작성했던 스케줄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스케줄러를 작성하는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좀 더 확대를 하면요.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한 2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날이 개학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학날이 특별한 날이다 보니까 좀 중요하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개학날을 기준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디데이를 표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데일리 플랜을 세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로 주별 목표를 간단하게 세웠어요. 이번 주에는 어디까지 적어도 끝내야 된다 이런 거를 간략하게 목표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매일매일 목표의 내용들을 세웠어요. 뭐 문제집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풀지 아니면 어디까지 노트 정리를 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에 다음엔 형광펜으로 찍찍 그어서 끝냈다는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체크 표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점 중 하나가 나중에 시험 기간 막바지에 이뤘을 때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확실하게 했고 어디는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스케줄러를 통해 복습을 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 공부할 때 어느 내용이 부족했는지를 스케줄러를 통해 보면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체크리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장점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를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또 강조를 하고 싶은 점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여러분들의 학습 습관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꿈이 없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꿈이 생기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꿈이 없어서 내가 나중에 어떤 꿈이 생겼을 때 그 꿈을 공부를 안 했다는 게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어른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라서 꿈과 상관없이, 꿈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은 중학생 때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시험 기간인지 시험 기간이 아닌지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리고 자신이 낼 수 있는 효율적인 그 공부 시간이 또 따로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맞는 하루에 할 수 있는 공부 양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을 하고 있고요. 모르는 내용은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을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학습 습관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 네, 여기서 그럼 저는 오늘 튜터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